90세 아버지는 60년 전 헤어진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휠체어를 준비했지만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7살, 5살, 4살 때에 헤어졌던 자녀들은 이제 환갑을 넘긴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만남의 침묵 속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준비한 선물보다도 아버지의 미안한 눈빛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짧은 3일, 다시는 올 수 없는 만남의 시간은 눈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아버지는 생을 마감하셨고 연락은 영영 끊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60년 전 헤어진 자녀를 찾아간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90세, 그는 긴 세월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리움은 평생 동안 가슴속에 큰 무게로 남아 있었고 죄책감은 밤마다 그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상봉의 날, 아버지는 휠체어를 거부하고 지팡이를 짚고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살아온 세월은 너무 달랐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선물로 커다란 가방 3개를 전하며 미안함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상봉 이후 아버지는 2년 뒤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빛 인생 실화극장입니다. 이 채널은 인생의 후반전에서 만난 진짜 이야기, 가족과 사랑, 눈물과 감동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90세 아버지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가방 안에는 가족사진 한 장과 오래된 손수건이 들어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딸은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마당을 지나 골목길로 천천히 향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딸은 휠체어를 뒤에서 밀었다. 날은 아직 어두웠고 길가엔 이슬이 맺혀 있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고 험했다. 딸은 아버지의 발걸음에 맞춰 조심스럽게 걸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긴 시간이 흘러도 자녀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버스가 도착하자 딸이 먼저 올라서 자리를 잡았다. 휠체어를 접고 아버지를 부축해 태웠다. 버스 안은 따뜻했고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긴 한숨을 쉬었다. 혹시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얼굴을 모를 자식은 없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딸은 백팩에서 따뜻한 물을 꺼내 아버지께 드렸다. 한 모금 하세요. 속이 좀 편해질 거예요. 아버지는 물을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버스는 터널을 지나 대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딸은 옆자리에서 졸고 있었고 아버지는 졸지 못했다. 손등의 주름이 마치 삶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도착 10분 전 아버지는 지팡이를 단단히 쥐었다. 걷고 들어갈 거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딸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옆을 지켰다. 버스가 멈췄고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상봉장 입구로 향했다. 장소는 인적이 드물었고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환영 현수막이 보였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아버지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딸은 휠체어를 밀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걸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괜찮다. 다리 아픈 건 괜찮다. 상봉장 입구에 도착하자 직원이 안내를 해줬다. 간단한 신분 확인을 하고 대기실로 향했다. 대기실에는 이미 다른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손을 덜덜 떨었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덮고 곧 이에요. 라고 속삭였다. 방송이 흘렀다. 대한민국 김영철 씨 가족 입장해 주세요. 딸은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깊게 숨을 쉬었다. 복도에는 안내 직원들이 차분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걸으며 중얼거렸다. 잘 살아 있었으면 좋겠구나. 긴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문 앞에 서자 딸이 아버지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딸은 아버지와 함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복도 끝에서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상봉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뛰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주변을 살폈다. 자식들 정말 만날 수 있는 건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한 발을 내디뎠다. 아버지가 상봉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곳엔 낯선 듯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다. 60년 만에 보는 아버지를 알아보고 3명의 자녀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들과 작은 딸은 아버지와 많이 닮아 있었다. 아들은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딸들은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잠시 서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녀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냐? 정말 너희들이냐? 아들이 다가와 아버지 저예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자녀 모두가 함께 울기 시작했다. 기다림의 시간은 눈물 속에 녹아내렸다. 딸들은 아버지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말없이 흐느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망설였다.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라며 아버지는 흐느꼈다. 작은 딸이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모두가 얼굴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60년을 넘는 기억의 조각들 상봉이 잠시 안정되자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희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니? 라고 물었다. 아들이 아버지와 헤어진 이후로 어머니는 아버지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했다. 큰딸은 눈을 감고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는 가만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한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게 끝이 아닐 줄 알았는데 아들은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이 사진 어릴 때에 아버지가 찍어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 사진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바라보았다. 이 옷 직접 사입힌 기억이 나. 딸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희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간은 서로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테이블에 놓인 수첩을 꺼내 서로에게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눈이 크게 떨렸다. 이 글씨 분명 내가 쓴 거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가슴에 안았다. 잠깐 시간은 멈춘 듯 조용했고 따뜻했다. 사진을 찍자는 안내자의 말에 모두가 나란히 섰다. 사진사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서서 서로의 손을 잡고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60년 만에 아버지와 세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사진이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찰칵 소리에 어색했지만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 눈물은 여전히 있었지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자, 여기 봐주세요. 찰칵. 사진에는 수십 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입을 꾹 다물었다. 모든 감정이 눈물과 미소 속에 섞여 있었다. 작은 딸이 아버지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도 만나서 다행이다. 시간은 흐르고 이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자녀들은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마주 잡았다. 첫날의 만남이 끝나고 다음날 호텔 방에서 가족끼리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아들, 딸들은 첫날에 하지 못한 큰 절을 아버지께 나란히 올렸고, 아버지는 절을 받으며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말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아버지는 절을 받고 자녀들을 가슴으로 안아주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가방을 하나씩 건네주고 가방을 열어 정성스럽게 선물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세 자녀들은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60년 동안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미안한 마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선물을 펼쳐보며 좋아했다. 신기한 물건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물어보기도 하였다. 아버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잠시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과 지나온 세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특히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움과 미안한 마음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너희들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평생을 너희들을 잊지 않고 그리워했단다. 자녀들은 저희들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요. 아들은 비록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평생 아버지를 기다리며 저희들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더 가슴이 사무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자녀들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둘째 날의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손을 놓지 못하는 순간 방송이 흘렀다. 곧 상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갑자기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자녀들은 동시에 시계를 바라보았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손을 내밀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들은 머뭇거리다 손을 잡았다. 아버지, 꼭 다시 뵙겠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 손 잊지 않을게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렀다. 아들은 가방에서 작은 선물을 꺼냈다. 이건 손자 손녀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받아들고 입술을 떨었다. 이름도 모르는데 내 피란다. 그 애들이 딸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드렸다. 이건 어머니가 물려준 거예요. 아버지 갖고 계세요. 순간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감싸 안고 함께 울었다. 안내방송이 다시 울렸다. 정리해 주세요. 곧 퇴장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일어섰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손은 잡은 채 떨리고 있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입술은 떨렸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한 번 더 안았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자식들아, 고맙다 살아줘서. 작별 인사가 이어졌지만 끝이 없었다. 문이 열리고 안내원이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등을 돌려 자녀들을 바라봤다. 그 얼굴을 가슴에 새기듯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자녀들은 출발하는 버스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와 이별의 시간을 잠시 가지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새로운 이별이라 생각하며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 순간 이후 그것이 새로운 마지막 이별이 되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탄 버스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며 작별의 인사를 건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다. 딸은 옆자리에서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오늘 좋으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꿈 같았지. 그 말에 딸도 말없이 눈물을 훔쳤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주름 깊은 얼굴 위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60년 길었지. 그런데 마치 어제 만난 것 같더라. 아버지는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딸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다. 이건 아들이에요. 어릴 때 그 눈빛 그대로야. 이건 큰딸, 손주들, 그리고 작은 딸과 손주들. 아버지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 새겼다. 버스가 잠시 정차했다. 딸은 물을 꺼내 아버지에게 건넸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컵을 잡고 천천히 마셨다. 저 아이들이 다시 날 찾을까?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음엔 손자, 손녀도 함께 만나요. 아버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산등성이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 속에 20대 청년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땐 몰랐지 이렇게 다시 만날 거라는 것을. 딸은 아버지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버스 안은 고요했고 시간도 멈춘 듯 흘렀다. 딸은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오기를. 며칠 뒤 아버지는 고열과 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 딸은 매일같이 병실을 지켰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고령이라 회복이 어렵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창가 침대에 누워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엔 해가 지고 있었다. 저 산 너머가 북녘이지? 딸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네, 맞아요. 가까운 듯 멀죠.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날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떠났는데 딸은 손수건으로 아버지의 뺨을 닦아주었다. 이젠 다 만나셨잖아요. 응, 만났지. 그래도 아직도 보고 싶어.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었다. 이불을 조금 더 올려줄래? 딸은 조심히 이불을 가슴까지 올려주었다. 이 손 참 따뜻하구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다. 이젠 다 괜찮아졌어. 딸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밤 아버지는 평온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새벽을 맞았다. 그날 새벽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숨을 거두셨다. 간호사가 조용히 이불을 올리고 손을 가슴 위로 모아주었다. 딸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은 고요했고 미소가 어렸다. 딸은 천천히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그 손은 따뜻한 채로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딸은 핸드폰 화면을 끄고 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다시 만나야죠. 장례를 준비하러 가는 길,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다. 마지막 인사, 아직 못했어요. 손에는 가족 사진과 손수건이 꼭 쥐어져 있었다. 눈물은 흘러도 닦이지 않았다.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닌 감사였다. 함께한 마지막 며칠이 아버지에게는 전부였다. 딸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장례식장에는 흰 국화꽃이 가득 놓여 있었다. 친지들도 하나둘 찾아와 옛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젊었을 때 아버님은 참 강단 있으셨지요.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딸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딸은 조용히 합장했다. 평안히 가세요, 아버지. 하늘엔 눈부신 햇살이 비쳤다. 60년 만에 세 자녀 상봉을 통해 만나고 돌아온 2년 뒤 아버지는 평온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삶의 진정한 선물 며칠 후 딸은 집에서 아버지 앨범을 꺼냈다. 상봉 당시 찍은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며 미소 지었다. 이 순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손자들에게도 보여주며 말했다. 이분이 너희 할아버지란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사진을 바라보았다. 우리도 만날 수 있을까? 응, 마음이 있으면 만날 수 있어. 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 자식들아 잘 살아다오. 딸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우리 모두 그렇게 살게요. 이제 그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기억은 평생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비록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시 하나가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60년 만에 가족을 다시 품에 안은 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넘어 국경을 넘어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그리움이 있다면 용기 내어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그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며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때론 시간이 멀게 했지만 사랑은 끝내 다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습니다. 90세 아버지의 사랑, 60년 만에 꿈을 이루고 떠났습니다.